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31기 노무사 합격한 유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사실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PDF 파일을 들여가지고 자료에 올라가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할 거고,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으로서 민사소송법 어떤 과목인가, 그리고 세 번째 시기별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잘할 것인지, 단문 암기는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할까,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민사소송법 단권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안 보이지만 그 말로 할게요. 저는 2021년 3월에 진입을 했고, 그때 1학기 9학점 온라인으로 이제 학교를 병행을 했었고, 2개월 동안 1차만 공부했어요. 그러고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차반을 수강을 3개월 정도 했고, 그해 시험에서 54점으로, 평균 54점으로 불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기 합격을 위한 연기부터 3기 풀커리를 타서 합격한 생유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98년생이고 만 24세입니다. 저는 인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사회학과가 제 전공이고, 심지어 부전공은 문화인류학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나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정말 생 노베이스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제가 수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택이라고, 네,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민사소송법. 비법인데 어떻게 민사소송법을 선택했냐. 정말 패기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 민사소송법을 왜 선택했냐면, 일단 경영조직론은 1차 경영학개론 할 때 너무, 나랑 안 맞다. 이게 리더십 이론 하는데 이게 무슨 학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맞았고, 노동경제학도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한다고 해서 좀 안 끌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 민법이나 노동법 공부할 때 법이 되게 재밌네? 이런 흥미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민사소송법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서 민사소송법이 선택 과목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리사 등 타 전문직 시험에 비해서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됩니다. 준사례 50점과 단문 25점짜리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면 무조건 시험장에서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잘 되면 점수는 무조건 나오는 과목이다. 이거를 공부하면서 좀 깨달았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법은 과거 사법고시 2차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사법고시가 54개년도에 그 출제 그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하면 불이타는 적고 전통적인 A별 쟁점이 뭔지 분명하게 보이는 과목이라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정쟁송법처럼 절차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이해하는 기차 레일만 잘 깔아두면 회독을 돌릴수록 공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왜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효자 과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민사소송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저는 그러면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차반으로 저는 다른 선생님, 광수쌤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 동차반으로 처음 입문을 했는데, 사실 그 동차반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해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업 계속 듣고. 그래서 결국 그 2차 시험 가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중간 확인해서 쓰라고 했는데 저는 반소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었는데, 반소를 썼는데도 민사소송법 점수가 53점이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민사소송법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차반 수강하고, 민서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
9월에 광수쌤 예비순환 특강에 가서 선생님한테 수험 상담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비법이시고 노베이스라면 차라리 연기 수업을 한번 듣고 진입을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저는 노동법 평일반 연기 들으면서 토요일에는 작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 민소 연기를 좀 병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블로그 포스팅 방법을 이따가 소개해드릴 텐데 내가 배운 거를 내 언어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방식으로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때 실력이 정말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연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민소가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빨리 연기를 한 번 더 들었기 때문에 민소는 항상 저한테 선녀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개강을 했고 0.5기 들으면서 저는 암기에 들어갔고 1기 듣고 1.5기부터 사례 본격적으로 목차 세우기 연습을 했고 2기는 타이핑 아웃풋으로 A뿔, A, B급 모두 타이핑 현출하는 방식으로 암기를 했고 이때도 계속 사례집 목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기 들어가면서 이제 아웃풋보다는 속독으로 5분할, 4분할, 3분할, 2분할, 하루 1회독 이런 방식으로 속독의 범위를 늘려가면서 빠르게 속독을 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제 공부 루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소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세 덩이에요. 이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단문 암기를 어떻게 할까? 사례는 어떻게 할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는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과목이랑 민소랑 되게 다른 점은 그러니까 노동법도 한 번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잖아요.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를 들을 때 연기는 한 번 들어선 절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저 같은 노베이스는. 그래서 연기를 2번 수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1기를 들으실 때인데 1기 수업 들으면서 복습할 때 블로그 포스팅 공부법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라 혼자 틀어박혀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나는 이거 오늘 배웠고 이런 식으로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사람들 막 좋아요 댓글 하고 막 그거 보면서 막 공부할 때 되게 큰 낙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블로그를 좀 이용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판결 편취를 배웠다. 근데 판결 편취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내가 스스로 이해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거를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소가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가 민소에서는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많거든요. 일상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근데 그런 단어들을 내 언어로 한 번씩이라도 풀어서 설명하는 그 경험이 있고 없고가 민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걸릴지라도 2기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언어로 민소를 한번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제 블로그고 뭐 부대항소, 항소의 취하, 뭐 상소의 효력, 항소 요건 이런 식으로 그 쟁점마다 포스팅을 했고 이건 독당참 같은 건데 독당참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구어체를 사용을 해서 독당참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소를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복습을 할 때 저는 플로우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남들 뭐 백지 복습도 하고 구술 스터디하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도식화를 하고 어떤 지점에서 쟁점이 시작되는가 그걸 화살표로 많이 그렸어요. 뭐 가령 그러면서 상위 목차와 하위 목차를 연결시키면서 쟁점들의 흐름을 좀 탔습니다. 가령 뭐 변론주의를 배웠다. 그럼 변론주의는 사실 주장 책임에서 나오는 거고 또 심리의 재원칙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상위 목차와 하위 목차를 연결시키면서 절차법이 소장 제출하고 그리고 소송 끝날 때까지 한 그 트랙이잖아요. 그거를 같이 연결시키면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림 그리고 뭐 화살표 그리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단문 암기예요. 민사소송법은 단문을 잘 하셔야 돼요. 단문에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합격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단문 암기를 어떻게 하냐.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핑 아웃풋으로 암기를 했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속독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타이핑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언어로 한번 설명해보는 경험을 거쳤고, 심지어 연기도 2번을 들었기 때문에 0.5기가 됐을 때 이해는 이미 한 70%는 완벽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0.5기 때 특A와 A급 쟁점들을 목차 위주로 암기하면서 타이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무선 키보드 가가지고 그 단문집이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쫙 아웃풋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기 정도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B급까지 암기, 아웃풋의 범위에 놔가지고 같이 계속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웃풋, 단문 암기의 비법은 우리가 A+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암기를 시작할수록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특A와 A급은 0.5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쟁점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B급은 2기부터 시작을 하고, C급은 거의 눈에만 바르는, 시험 한 달 전에 목차 정도 눈에만 바르는 수준으로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독하기인데요. 다들 이제 2.5기, 그러니까 2기 끝나고 3기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슬슬 이제 전 범위 모의고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단문집을, 그러니까 D-75, 시험 보기 75일 전에는 단문집을 5분할 해서 하루에 5분의 1, 하루에 5분의 1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 계획을 짰고, 68일 전에는 하루에 4분의 1 회독할 수 있게끔, 53일 전에는 하루에 3분의 1 회독, 그리고 40일 전에는 반 회독,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하루에 1회독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속독하는 감각을 좀 많이 느끼셔야 합니다. 이거를 잘 속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핑 아웃풋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단권화가 잘 돼 있어야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속독이 가능해요. 속독할 때 모든 텍스트를 절대 읽으실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4시간 안에 이거를 사례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아주 빠르게 눈도장 찍고 넘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단권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이따가 단권화는 네. 그리고 이제 사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시택님은 어떻게 사례를 시작을 하셨냐. 저는 제가 이 세부 점수인데, 민사소송법이 이게 2문이 57점이고 3문이 60점이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2문, 3문이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단문으로 점수를 얻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아무리 준사례 50점, 단문 50점이라고 할지라도 그 에너지를 사례와 단문의 1대1로 가져가시면 그거는 오산이다. 적어도 단문에는 70 정도의 에너지를 투여하고 사례는 30 정도의 에너지를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문이 중요하고, 단문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분들이 사례도 잘 푸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일단 사례를 1기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1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이제 사례집 나눠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관련된 사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복습할 때 목차 정도 훑는 정도? 그냥 그렇게 했고, 그리고 광수쌤 같은 경우 수업하기 전에 5분 동안은 사례 목차 세우는 그런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해주세요. 그거 하면서 또 연습을 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집에 가서 과제로 25점짜리 시험을 시간을 재고 답안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사례에 좀 맛을 봤던 것 같아요. 1기 때는 그렇게 맛을 봤고, 그다음에 1기 끝나고 1.5기 때 본격적인 사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집을 기준으로 다 외우겠어 이게 아니라 목차 세우는 거, 목차 세우기 연습을 좀 했고, 일주일에 사례집 1회독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5분할이겠죠? 5분할 해가지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 역시 단문 아웃풋 범위 내에 있는 사례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 역시 목차를 잡으면서 연습을 했고, 3기 때는 이제 목차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하루에 반 회독씩 속독을 했었습니다. 사실 사례는 서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단문에 대해서 더 단문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민소 어떻게 담거나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냥 그 단권화는 우리가 시험 들어가기 전 1회독을 할 수 있게끔 그 교과서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단권화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차에는 이렇게 형광펜을 가지고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렇게 형광펜을 해야 되고, 법과목이다 보니까 법조문, 취지, 중요한 거, 개념 해서 이렇게 형광펜 했고, 3기 때는 안 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샤피 탱크 노랑 형광으로 쨍한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단권화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을 그 단권화할 때 기수별로 조금 달라요. 연기 때는 일단 여기 이 형광펜 작업을 일단 하셔야 되고, 연기 때 그 다음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얇고 흐린 샤프로 자를 대고 이제 살살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둬요, 연기 들을 때. 그 다음에 1기 넘어갔을 때 그 샤프로 밑줄 친 부분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시그노 0.28 빨간색으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다음에 2기 들어갔을 때는 그 빨간색 친 부분 내에서 또 중요한 걸 스타빌로 노란색으로 칠했고, 그다음에 단문 아웃풋 할 때 자꾸 누락하는 문구가 있을 때 그걸 인덱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그다음에 3기 들어갔을 때 끝까지 안 헤어지는 거, 요때 이제 샤피 탱크 형광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맛의 레이어를 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권화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런 방식으로 레이어를 쌓으면서 단권화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보이는데 이게 제가 직접 한 거거든요. 이따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민사소송법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많아요. 민사소송법 너무 어려운 과목인데 비법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절차법인 행정쟁송법도 어려운데 민소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특히 올해 1000명 봤는데 72명 붙었다. 그리고 심지어 합격자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아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과목에 얼마나 애정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싶은가, 그리고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밀고 갈 자신이 있는가,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뭐 몇 퍼센트가 합격했고 이거는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용어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은 정말 울면서 공부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3개월째 지나고 자기 언어로 민사소송법을 설명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면 진입장벽을 넘은 겁니다. 이 진입장벽을 넘으면 이 순간부터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급상승하고 더 공부를 해서 어느 일정 궤도의 실력을 올려놓으면 절대로 이 실력이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을 어떻게 넘을까, 이 시기 동안은 좀 착실하게 꼼꼼하게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듯 천천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법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밑에는 이게 2기 제 모의고사 성적이고 3기 모의고사 성적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빨간색이 민소예요. 2기 때는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는데 3기 때는 거의 상위 5% 안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궤도의 합격권의 그 점수를 올려놓으면 그 모의고사 성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